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감이 좀 무뎌지실 것 같고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 헌법을 뜯어 고치는 이 정당성을 혁명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41%의 득표율로. 그러니까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합헌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럼 헌법에는 혁명이란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혁명은 반헌법입니다. 혁명의 고유한 뜻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꾸 촛불혁명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헌법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서 체제 탄핵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핵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체제, 예컨대 뭐 민중민주주의 체제든지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계급투쟁론에 근거를 하므로 자유를 말살한, 자유를 제한한, 자유를 빼버리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다고 한다면은 촛불혁명 정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정권을 공식화하는 순간 그것은 반헌법적 체제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헌법의 힘으로 말하자면 단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계속하니까 수사기관, 정부기관, 국세청, 법원, 국회까지도 우리가 혁명검찰이구나, 혁명재판소구나, 혁명적 국세청이구나, 혁명국회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법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곳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지금 법원이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뭐 이른바 블랙리스트 조사하는 사람과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갈려가지고 이 법원마저 운동장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좌파는 어디를 가든지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을 시킴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누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 분열의 시초는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말에서 나옵니다. 선동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개헌을 하겠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200억 원 아끼기 위해서라도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오는 6월에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문제점이 정리가 됩니다. 10개 정도의 불투명성, 불순성이 있습니다. 첫째, 개헌 주도 세력의 불순성입니다. 이 개헌 주도 세력은 야당으로부터는 주사파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전대협 출신이다. 주사파 조직이죠. 또는 친북 운동권 출신이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성향은 반대한민국이고 반자유민주적입니다. 반자유민주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개헌도 그런 방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빼는 개헌은 그 자체로서 국제 변경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다면 그것은 반역이 됩니다. 개헌 주도 세력의 불순성. 두 번째는 개헌 내용의 불투명성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뭘 개헌할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쟁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투쟁도 하고 해야 됩니다. 힘겨루기도 해야 됩니다.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1980년대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게 개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개헌이 뭘 개헌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뭘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6월까지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도 보지 않았는데 결혼 날짜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순성은 뭐냐. 이 개헌의 목적이 자유민주 체제를 타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동안의 개헌 논의는 주로 내각제냐 이원 집정제냐 대통령 중심제를 놓고 수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보다도 더 중요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없애버리고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는 게 요새 몇 군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측 보행하던 나라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좌측 보행하도록 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론 때문에 반드시 전체주의 독재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그렇게 팔아넘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생명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등. 그런데 자유를 말살하려는 개헌이 아니냐 하는 이 불순성, 불순한 의도. 그런데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뭘 개헌하지도 않겠다고 해놓고 군데군데서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꼼수입니다. 꼼수. 이건 개모임의 정관을 바꿔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개모임, 한 10명 모인 개모임에서 약속을 바꾸려면 최소한 모이기 전에 서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충 의견을 모으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구조 변경을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 성공 사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걸 이런 꼼수나 암중모색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 헌법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 이 우리 헌법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개헌의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개헌 목적의 불순성입니다. 그것은 좌익 영구 집권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개헌을 그렇게 해놓으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할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오는 사람도 좌익 헌법 체제 안에서는 좌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영구 집권 구도입니다. 이게 더구나 좌익 영구 집권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촉박한 시간에 개헌을 서두르는 의도가 불순합니다. 아마도 개헌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다. 개헌이 되면 더 좋고 안 되어도 야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 수가 있다.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헌법 구조를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이 개헌을 자꾸 촛불혁명론과 연결시키는데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촛불혁명, 그러니까 혁명이니까 헌법 제정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헌법 몇 조항 바꾸는 게 아니라 헌법을 새로 만드는 수준의 대폭적인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촛불혁명, 공무원은 촛불혁명 정신을 집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어제 또 촛불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아니, 촛불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삶 속에서 제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집집마다 촛불 사진을 걸어놓고 촛불 기념탑을 만들고 아니면 촛불을 뭐 숭배하는 사당이라도 만들고 해서 대화교를 국교로 채택해야 그걸 제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의 촛불 정신의 제도화? 그것이 개헌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촛불혁명론과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 개헌의 가진 위험성, 국채 변경의 위험성, 개헌을 빙자한 국채 변경, 과로하고 좌익 영구 집권 음모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을 정당화합니다. 대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헌 논의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헌을 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다만 개헌 논의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참여해가지고 정치 교육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개헌한다. 이런 식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논의의 장만 제공해도 좋습니다. 개헌 논의는 3년, 4년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주사파 이정단체 국가보안법 사범 출신들은 개헌 논의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쓴 논문이나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한 학자들은 개헌 논의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돌팔이 의사한테 수술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가 골절 환자를 눕혀놓고 뼈를 맞추지는 않고 뇌수술을 해가지고 뇌조직을, 멀쩡한 사람의 뇌조직을 드러낸 다음에 그 짐승의 뇌조직을 대신 심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순성을 적어 나가니까 한 10개쯤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적용된다면은 이런 개헌은 안 해야 되는데 10개가 다 적용된다면은 이런 개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회가 이런 개헌, 불순한 개헌 의도는 저지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싸워서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유일한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